자, 안녕하십니까. 화사입니다. 아까 몇 시간 전에 회원제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회원이 되면 저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같이 모시고 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 지금까지 일본 연수를 한 2,000명 정도 했습니다. 한 13년 동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사실은 삼성그룹의 사장님들이나 대기업의 사장님들, 그다음에 뭐 중견기업의 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젊은 분들인데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창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을 좀 했는데 저도 사실 재밌었어요. 바로 이 지금 사진이 교토에 1022년째 인절미 떡을 구워서 파는 1,000년이 넘는 가게의 연수 갔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 앞에 노란 치마를 입은 이분이 바로 28대 하세가 게이코 사장님이죠. 저건 이제 안지가 이제 10 몇 년 돼서 저건 좀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제로 전환이 되면 바로 이제 모시고 가고 싶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명가 탐방을 한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철 경영대전이라는 책을 썼지만은 이병철 회장님은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셨죠. 그 집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책을 쓸 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공개를 안 한다고 좀 공개를 하는 식으로 썼더니 그 얼마 후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안에 있는 효성그룹의 조홍재 생가, 즉 효성그룹을 창업한 분이죠. 조홍재 회장님에 관해서는 제가 조홍재가 쏘아 올린 2개의 별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책방에서 팔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들은 자기 아버지 책, 지금 효성그룹 회장님의 아버지 책을 쓸 때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쓰기로 해서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에 있는 GS그룹의 본가 진주 지수면 승내리에 지금 그 전경련 회장을 하시는 허창수 회장님 집 굉장히 뻔하죠. 허창수 회장님 집은 17,000석, 삼성의 이병철 생가는 500석, 효성의 효성그룹 생가, 조홍재 생가는 6,000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S가 제일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GS그룹에서 저한테 자기 집안의 역사를 100년 역사를 써달라 그래서 제가 허창수 회장하고 4시간 정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허창수 회장의 그 회장님의 그 패밀리들도 삼촌들 다 많아서 인터뷰를 한 적 있고 GS그룹 100년사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병철, 조홍재, 허창수 이 세 집안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있는 LG그룹 구인의 회장 창업주 여기는 제가 가보긴 여러 번 가봤는데 저 집 책은 아직 쓰질 않았는데 그래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내 명가 탐방을 전에 몇 번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되게 좀 높은 사람들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돈을 벌려면 문화가 앞서야 되고 돈을 벌려면 이 툴이 들립니다. 이 돈을 버는 이 방법, 이 테크놀로지가 틀려요. 이거는 내가 그 GS그룹 100년사를 쓰면서 거꾸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집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국내 명가 탐방, 창업주의 생가 탐방을 한번 저하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국내 명가 탐방보다 훨씬 많이 한 게 일본 연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본을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대체로 그 관광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뭐 일반적인 코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 오사카 강소기업 연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기만 해도 삼성그룹 사장님부터 한 2,000명 모시고 왔으니까 한 번 갈 때 보통 30-40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게 된 이유는 뽑힌 이유는 제가 이제 오사카 상인들이라는 책을 쓴 데다가 또 어떻게 지속 성장할 것인가 교토 천년상인과 강소기업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일본 연수를 요청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가는 코스를 제가 항상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들도 그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 지금 이 니시키 시장인데요. 이 니시키 시장에 124개의 점포가 있는데 뭐 이 골목을 지금까지 아마 150번 정도 가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니시키 시장이 400년이 됐는데 왜 일본에서 백화점 식품보다 값이 조금 더 비싸요. 한 50%. 오히려 재래시장이 더 비싸다고 여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니시키 시장에 하루에 2만에서 5만 명의 손님이 옵니다. 관광객이 뭐 한 70% 이상 되는데 비싼데 불구하고 일단 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지금 데코레이션이 되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품질이 끝내줍니다.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됩니다. 백화점이고 뭐 기타 재래시장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24개의 점포가 550년 된 가게부터 뭐 100년 정도 된 가게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전략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을 하나 이렇게 전시해놔도 아주 뭐 먹음직스럽게 하거든요. 자, 요 집은 제가 일본 연수할 때 주로 이제 단골로 넣는 집인데 사실은 이 집은 순두부를 파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순두부의 순정, 우리말로 일본말로는 준세라고 합니다. 남선사라고 아주 경치가 좋은 절이 있는데 그 절 바로 100m 밑에 있습니다.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저녁 때 가면 6,500엔 정도 줘야 돼요. 1인당 65,000원. 근데 점심 때 가면 3,500엔, 3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순두부집인데 여기 뭐 저 순두부가 두부가 있긴 한데 요것만 주는 게 아니라 3,500엔짜리에 여기 생선회도 들어있고 여기에 지금 이 집의 명물 요리를 지금 모은 걸 이렇게 했고 여기에 지금 무 삶고 무 홍당무 이런 거 싼 거 이렇게 주고 별도로 이제 그 순두부하고 우동을 섞어서 팔기도 하고 순두부만 팔기도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여기서 먹고 왔다 그러면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급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치가 대단하게 아름답습니다. 자, 이 집은 550년 된 칼가게 류차 아리츠구입니다. 이 아리츠구는 일본에서 단연 제일 오래됐죠. 550년이니까 지금 부엌칼 이런 생선회를 뜨는 칼 이런 거를 칼의 명장을 꼽으려면 독일의 henkel하고 일본의 아리츠구 이 두 집입니다. 이 집에서 사면 뭐 거의 뭐 틀림없죠. 부엌칼의 종류만 430종입니다. 자, 이 집은 1021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이찌와라고 하는 인절미 떡가게입니다. 지금 요 종업원이 인절미 떡을 꼬치에 끼워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이분이 28대 여주인인 하스카와 게이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습니다. 오히려 저분 이제 친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뭐 이 누님하고 뭐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님은 오네상은 도대체 어떻게 1020년을 버틸 수 있냐. 지금 교토에 6개의 강속 6개의 1000년 이상 된 가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일본 현지에서 가게 되면 다 한번 모시고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역사가 한 뭐 80년 좀 넘었죠. 지금 801번관이라고 채소를 이 옥상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이건 지금 샘플입니다. 이 6층 옥상에 있는 도심의 한복판에 정원입니다. 여기 뭐 배추도 심고 파도 심고 다 하고 있습니다. 무도 심고 우린 이렇게 작물을 기른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1층에는 자기네들이 만든 채소를 파는 가게가 있고 1층, 2층, 3층, 4층 다 이 채소를 팔고 있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이 말이 채소 가게지 성공한 모델입니다. 매출도 지금 1년에 한 4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가게예요. 이런 가게 지금 일본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쿠모쿠 농장이라고 교토에서 버스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데 그 집은 요새 조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근데 이 집은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한 모델로 꼽히고 있는 집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내 가지고 일본 연수를 한 6년 전부터 집어넣어서 여기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연수를 갔던 사람들이 젊은 사장들인데 나이는 젊어 보여도 매출이 뭐 500억서부터 3천억, 3,700억까지 아주 똑똑한 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장들한테
젊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 집을. 그 식당으로 가는 게 식당 6층인데요. 6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입니다. 뭐 식당 치곤 아주 럭셔리하고 깨끗하고 멋집니다. 바로 이런 데를 제가 이제 그 모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일본은 잊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식당 내부고요. 자, 그래서 보통 그 일본 연수를 가면은 오사카 성을 제가 보통 모시고 가고, 오사카 성에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상세하게 오사카 성이 붕괴된 거는 네덜란드 대포로 붕괴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오사카 성이 함락된 이유가 해자가 겨울에 마른 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마른 해자에 물을 못 채워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조사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금강조 본사, 제가 금강조 책을 얼마 전에 냈잖아요. 그래서 그 금강조 본사하고 사천항사를 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가봐야 뭐 절이니까요. 또 하나는 오사카 동양도자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이 동양도자박물관이요, 그 일본에서는 한중일의 그 골동품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아주 럭셔리한 데입니다. 아주 진짜 진품으로 대단한 것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동 가게로서는 제가 370년 된 우동 가게 미미우를 모시고 합니다. 미미우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우동 가게고 오사카 원래 본점이고 전체로 지금 지점을 한 7개 갖고 있고 동경의 신바시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뭐 전체 제가 다 가봤습니다. 뭐 우동 맛은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미미우에서 우동을 먹었다 그러면 끝났네. 완전 결정판을 먹고 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싸구려 집이지만은 회전초밥의 원조가 있습니다. 1959년에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문을 연 겐로쿠라는 집인데요. 지금 현재 스시 2개에 110엔을 받고 있습니다. 1,300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스시 2개에 1,300원 받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엄청 싼 겁니다. 근데 맛은 4성급 호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그렇게 싸게 팔면서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현지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능사의 변, 즉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데가 본능사인데 본능사 바로 앞에 데라마치 도리라는 명품 거리가 있습니다. 이 명품 거리가 아주 성공적인 이 거리인데 이 거리 안에는 800년 된 문방구부터 시작해서 150년, 350년 된 뭐 녹차가게, 무슨 뭐 떡가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 가게가 안 보이는데 제가 가르쳐드리면 그때서야 아하 그런다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저 집들이 저렇게 350년 된씩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 바로 옆에 금박 가게가 있는데 그 금박 가게가 왜 350년을 또 버텼는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토의 교세라, 즉 교토 세라미라는 회사죠. 교세라에 가서 그쪽의 그 담당 부장한테 교세라가 지금 현재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교세라의 그 아메바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시타 기념관을 가서 마스시타 기념관의 관장인 전무님한테 마스시타의 일생에 대해서 기념관 강의를 또 듣습니다. 그리고 곧 또 다음에는 시마즈 제작소라고 일본에서 주임 연구원이 노벨상을 탄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시마즈 제작소에 가서 현장에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강의를 넣습니다. 이거 다 제가 개척한 겁니다, 진짜. 그 다음에 순두부 140년 된 아까 그 집은 말씀드렸고 인절미떡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청어 메밀국수를 만들어서 청어 170년 동안 파는 집이 있습니다. 마스바라고 있는데 마스바 사장님하고는 뭐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은 저한테 동생 어떻도 그러는데 그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신용을 지키면 친해집니다. 신용 안 지키면 절대 안 친해집니다. 일본 사람하고는. 그래서 왜 청어에다가 메밀국수에 청어를 최초로 넣은 집이 이 마스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메밀국수집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이 집이 12월 31일 밤에는 4,000명이 와서 밥을 먹는 집이고 건물도 4층입니다. 지하 1층까지 총 5층입니다. 이 집의 생존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마스바 사장한테 15분 동안 강의를 항상 하라고 요청을 하면 본인이 15분 동안 딱 얘기를 합니다. 생존 전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400년 전통의 니시키 시장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시장 정말 배울 게 많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니시키 시장 안에 고등어 초밥을 파는 이오마타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400년 됐습니다. 현재 이 고등어 초밥집이 이 생존한 이유 그리고 전략 이런 것도 또 듣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탈리아 요리 식당인데요. 가게 이름은 소도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끝내줍니다. 들어가면은 프랑스의 웬만한 레스토랑 뺨칩니다, 진짜. 그 소도가 일본이란 그 나라에 와가지고 이태리 요리를 팔면서 성공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끼니쿠 130년의 모리타야라고 있는데 이집트자 코스를 넣습니다. 연수를 해보면 연수 중에서 음식을 한 3박 4일 동안 10개 정도 먹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집이 어디냐 그러면 생선 횟집을 꼽은 게 아니라 모리타야의 야키니쿠가 제일 맛있었다고 그런 대답을 거의 80%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과 강변을 끼고 있는 강변 요리점인 천상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강변을 내려다보면서 밥을 먹는 집인데요. 경치가 좋습니다. 특히 지금 5월달 같은 데 가면 딱 좋은데 약간 덥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정조문이라고 하는 제일동포가 만든 고려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이 진품을 여기다 다 갖다 놨고 이 정조문 이분은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하고도 친한 사이고 콜렉터죠. 그 다음에 이조성과 덕천가가 이조성은 뭐 우리나라의 관광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성을 제대로 알고 나온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조성은 오다 노부나가가 짓기 시작해서 결국 덕천강학 때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조성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 다음에 폰토초라고 교토에서 제일 재밌는 골목이 어디냐? 그건 단연 폰토초입니다. 볼 것도 없이. 그 폰토초는 저녁 한 7시쯤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골목이 아주 재밌거든요. 그래서 폰토초의 야시장 밤에는. 그 다음에 월계한 청주를 이제 남자분들은 많이 드시는데 월계한 청주의 본사에 가서 직접 그 청주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끔 모시고 갑니다. 조금 떨어졌는데 후심이라는 데 있고요. 후심이는 풍신수이라 죽은 그 후시미 성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자, 교토에서는 시내에서는 호텔에 주무시지만 하루 정도는 전통 료칸을 갑니다. 전통 료칸은 저는 이런 데서 모시고 갑니다. 이건 제가 자던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던 방이기 때문에 들어가 찍었고요. 이 방에 지금 다다미 방인데요. 여기 상이 있고 여기 다다미 깔려 있죠. 여기 지금 욕조입니다, 욕조. 그리고 이 앞에 지금 호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비파호입니다. 그래서 이 비파호를 내려다보면서 여기 욕조에서 들어가 있으면은 뭐 기분이 뭐 최고죠. 동경 쪽의 연수도 꽤 많이 했습니다. 오사카 교토를 훨씬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긴자상인의 경영 노하우라는 책을 옛날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수를 이제 많이 가게 됐죠. 저 혼자서 참 긴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문명당 카스테라 빵집입니다. 400명이 넘었습니다. 본점은 나가사키에 있고요. 뭐 이런 집부터 시작해서 고마스라고 주로 그 뭐 우산이나 뭐 이런 지팡이나 액세서리 등을 파는 가게입니다. 지금 옆에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 걸어나오고 있는데 제 일본인 친구인 하라다 고우지라고 저하고 일본에 동경 가면 이 친구하고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쓰비시 그룹의 별장입니다. 별장인데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삼성그룹보다 돈이 더 많았죠. 한때는. 그래서 이렇게 별장에다가 이거를 일종의 박물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연수로서는 란도셀,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란도셀을 만드는 교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매출은 뭐 1년에 뭐 그저 한 300억 정도밖에 안 하지만 이 집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정말로 이 기업인 장사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배우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쪽 가서 강의를 들을 때. 그 다음에 동경에는 그 음식점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뭐냐 이것만 강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를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동경 긴자에는 100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100점회. 100년 이상 된 점포가 100개가 모여서 만들어서 100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은 100년이 더 훨씬 넘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100년 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100점회에서 몇몇 가게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또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또 미리 얘기하시면 제가 다 섭외해서 거기 가서 강의를 동시통역으로 다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긴자에서는 가장 훌륭한 백화점은 미쓰고시 백화점인데 이 미쓰고시 백화점에서 도전장을 낸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긴자 6 같은 데가 지금 도전장을 내가지고 지금 이쪽에 손님이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아메오코 상점가는 말 그대로 아메리카 골목이란 뜻인데요.
이 아메요코 상장가는 구경 삼아서 한번 갈만합니다. 그다음에 그릇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근데 좋아하시는데, 여기는 갑바바시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여자분들은 아주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다음에 일본에서 돈이 제일 많은 미쓰비시 그룹 컬렉션 박물관, 그다음에 긴자에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서점은 츠다야입니다. 이거는 뭐 긴자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 지금 뜨고 있고, 츠다야는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츠다야가 갑자기 20년 사이에 일본에서 대성공을 해가지고 매출도 지금 뭐 몇 조를 지금 돌파해 버렸는데, 서점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가보면 서점 플러스 커피숍 플러스 공원 플러스 뭐 명품 판매 플러스 뭐 문방구, 문구류 이런 걸 팔아서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츠다야는 성공 모델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는 게,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품을 파는 거리 유명한 데는 오모테 산도의 명품 거리입니다. 여기 가면은 세계 명품 브랜드 다 들어와 있고, 일본 명품 브랜드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 보는 것만으로도, 디스플레이만으로도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쿄 정원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이 도쿄 정원 미술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원미학이 아직 덜 발달해 있어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게를 만들 때나 집을 지을 때 정원을 지금 만드는 게 이제 요새 유행이 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산토리 미술관, 그 다음에 학군에 가면 어린 왕자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동화책에 어린 왕자가 있잖아요. 그걸 테마로 해서 프랑스에 있는 그 어린 왕자 생텍스베리 그 기념관인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여기가 더 잘 만들었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멀죠. 동해에서 한 1시간 조금 더 가야 되는데 한번 가볼 만하다라고 저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장어로서는 주겹정에 가서 먹어야 됩니다. 이 집이 장어로서는 일본 전국에서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1등이 지금 그 나고야의 복래헌이 지금 보통 1등으로 치는데, 제가 두 집을 다 여러 번 가봤는데 맛으로서는 지금 이 주겹정이 더 앞서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오래 살아남은 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식집으로서는 에도긴을 전 비교적 쳐줍니다. 물론 잘하는 집 많지만 에도긴이 값이 좀 싸면서 아주 가성비가 높은 집입니다. 그 다음에 총리가 단골로 댕기는, 아베 총리가 주로 단골로 댕기는데 현품강이라는 야끼니쿠집이 있습니다. 야끼니쿠집은 뭐 동경에 세고 널렸지만 이 집이 지금 뭐 총리가 다닐 정도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먹어본 경험으로는 조조엔이라고 아주 대유행을 하는 이 체인점이 있는데요. 그 집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기가 가격이 좀 셉니다. 조조엔에 비해서. 그래서 뭐 한번 가볼 만하다. 왜 총리가 이 집을 오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지금까지는 제가 대기업 사장들이나 중소기업의 회장님들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입장료가 350만 원에서 550만 원이었습니다. 3박 4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박 4일에 350만 원 내려고 그러면 떨리잖아요. 일반 패키지로 가면은 뭐 3박 4일에 기껏 해봐요, 많이 비싸봐요, 뭐 140, 50만 원밖에 안 할 텐데, 그렇게 이제 비싸게 뭐 350, 550은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안 하고 전경련이나 그 강의 큰 기업 단체를 끼고 하면은 그쪽에서 그렇게 단가가 셉니다. 또 거긴 또 직원도 많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할 경우에는 그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이 단골로 댕기는 우동집이 있습니다. 사토요스케라고 8대째입니다. 긴자에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동 그러면 면의 굵기가 뭐 우리 애기 손가락만큼 굵잖아요. 그런데 저 집은 면이 우리가 먹는 그 일반 국수 그것처럼 가늘어요. 면이 가는데 면이 아주 찰기가 있고, 맛은 점수로 치면 100점 만점에 130점입니다. 맛은 뭐 끝내주는데 한마디로. 이병철 회장이 이 집을 벤치마킹 해갖고 그 우동집을 신라호텔 안에 세울 정도였습니다. 숙박은 어디서 하냐면 로보트가 서비스하는 그런 호텔인데, 이름이 헨나 호텔입니다. 일본말로 번역하면 이상한 호텔이라는 뜻인데요. 프론트에 남자 여자 로봇 한 쌍이 서 있고, 손님이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한국 사람이 가면 한국 사람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 한국말로. 그리고 여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도 줍니다. 방 열쇠. 그리고 숙박 요금은 얼마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셨습니까? 카드 주면 카드 결제합니다. 이걸 로봇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헨나 호텔이 지금 일본에 한 10몇 개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성공한 지금 호텔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지금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 거죠. 자, 뭐 동경 연수는 이거 말고도 뭐 종류는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속해 있는 그 같이 가는 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가 짜게 됩니다. 뭐 수도 없이 댕겨봤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딱 맞는 그 니즈를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큐슈의 임란 도공이 만든 일본 명품을 이제 그 도자기요. 그 도자기 마을이 일본 큐슈의 뭐 마을로 치면 뭐 수백 개가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마을은 아이타, 이마리, 그다음에 우에노, 그다음에 나에시로가와 뭐 이 정도 되는데요. 이런데도 한번 그 도자기가 얼마나 예술로 진화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취미로 저런 걸 좀 모으고 있으니까요. 뭐 저쪽에도 지금 뭐 도자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건 이제 좀 뭐 취미가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나자와의 김여철이라는 7살짜리 일곱 살짜리 포로가 일본에 끌려간 얘기를 지금 제 유튜브에 무려 30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자와라는 데는 겸유곤이라는 정원이 일본의 3대 정원에 들어갈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 겸유곤 정원과 이 가나자와 성, 그리고 김여철의 집, 그 꼬맹이가 끌려가가지고 포로 살다가 거기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120년간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여철이 시작을 해갖고 증손자 때 끝이 났습니다. 이 정원을 제가 지금까지 뭐 가보기는 14번을 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저녁 때도 가고 뭐 점심 때도 가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추나추동을 다 몇 번씩 가봤는데 정원 참 아름답죠. 개인 정원 치고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인데 그 정원이 임난 때 끌려간 포로가 만들었다는 게 정말로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이 가나자와는 제2의 교토라고 부를 정도로 문화가 아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가가 백만석이라고 해서 일본의 백만석이 넘은 유일한 번이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문화가 풍부하고 볼 게 정말 많습니다. 가나자와가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가나자와라는 데를 잘 안 가봐서. 그렇지만 지금 가나자와 쪽에 대한항공이 가는 지금 직항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마스에 내려서 가나자와까지 30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많이 좋아졌고요. 볼 게 많습니다. 여기도. 그다음에 제가 북해도 좀 많이 댕기는데 북해도는 뭐 라일락이 필 때 지금이죠. 딱 바로 지금인데 뭐 도시 벌판 끝까지 들판 끝까지 라일락이 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삿포로, 하고다테, 그다음에 그 밑에 아사히가와 후라노 뭐 이런데 지금 가면 정말 기가 막히게 경치가 아름다운데 북해도 나름대로 아주 볼 게 많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양을 둘러싼 모험들,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이죠. 그 대표작의 무대가 바로 북해도이고 북해도에도 나름대로 그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북해도는 미국의 보스턴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든 도시인데 북해도는 북해도다운 정말 대장관의 벌판 끝에까지 아름다움. 한겨울에 폭설이 막 쏟아질 때 그 열차를 타고 그 설원을 가로지르면서 즐기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해도의 삿포로 맥주 공장에 가서 먹는 양구이와 생맥주 끝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가끔가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인원은 항상 10명 이내로. 그리고 홍화산가 떠나는 일본 전국 일주. 그래서 비행기 타고 여기 후쿠오카, 우리나라 제일 가깝죠. 제도 바로 지나자마자 후쿠오카에서부터 연수를 시작해서 이제 배낭여행입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그 실비만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 6박 7일 만에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6박 7일에 좀 끝을 내는데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큐슈에서부터 일본 오사카 동경 다 지나가지고 아오모리 지나서 센다이 지나서 아오모리 지나가지고 그 볼만한 데만 쫙 보면서 떠나는 일본 전국 일주일짜리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넘으면 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광버스로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신칸센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6박 7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6박 7일 동안에 제가 그 일본의 상도란 책을 전에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전국을 다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뭐 가게도 다 하지만 기타 뭐
볼만한 게 워낙 많으니까요, 일본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연수를 요 코로나 끝나면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어떤 큰 단체하고 지금 하기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 일본 타자가 이제 스위스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유럽 명품 기업의 정신의 책을 썼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가지고 좀 갈 예정이고요. 중국은 제가 중국의 지금 3분의 2는 지금 다 돌아다녀서 중국에 관한 책은 제가 2권을 썼는데 제일 역시 중국에서 배울 게 많은 데는 상하이입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많이 가보셨는데 제가 아는 그 기업 회장님한테 상하이 연수 지금 추진하는데 가시자 그랬더니 난 우리 며느리가 상하이 여자라고 중국 여자인데 그래서 상하이를 뭐 수도 없이 가서 볼 게 없을 거라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형님이 아는 상하이하고 내가 아는 상하이는 다르니까 일단 따라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하이 연수를 했는데 이런 상하이가 있었냐고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20년 정도를 여기를 그렇게 뻔질하게 우리 마누라하고 데리고 떠나들었는데 이런 상하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자, 유튜브 회원 되시면 제가 국내 특강을 코로나 끝나면 할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 정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업을 하든지 사업을 해서 그 기업과 사업이 오랫동안 존속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유럽의 경우, 중국의 경우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죠. 뭐 그런 강의를 지금까지 뭐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 15년 동안 뭐 하루에 뭐 3번, 4번도 강의를 나왔으니까요. 자, 이게 제가 유튜브 회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혜택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